안녕하세요, 모터시티입니다. 6차전을 너무나 완벽하게 해주어서 희망 고문이 생겼는데 안타깝게도 디트로이트의 기적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2번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여러 숙제와 과제들을 깨닫게 해준 아주 귀중한 경험과 한 시즌이었는데요. 플레이오프를 통해 디트로이트의 오프시즌 과제들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리바운드에 대한 보강입니다. 정규 시즌 때만 하더라도 리그 전체 8위의 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16개 팀 중에서 공격 리바운드 허용 개수가 경기당 11개로 공동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수비 리바운드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 건데요. 듀렌이 플레이오프에서 평균 8.5개의 리바운드에 그쳤고 던로는 계속해서 리바운드를 상대에게 내주었고 커닝햄도 악착같이 리바운드를 잡으러 들어가는 유형의 선수사 아니기에 좀 더 넓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확실하게 리바운드 간수를 해줄 높이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투지 넘치고 악착 같은 유형의 리바운더를 보강함으로써 높이에 힘을 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디트로이트에 가장 필요한 보강 요소는 바로 샤크레이터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한 부분이기도 한데 단순히 스페이징을 해줄 캐치앤슈터 자원이 아닌 볼 핸들링 스킬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스스로 공격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자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트로이트 로스터에 드리블을 2-3번 이상 치면서 효과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가 몇이나 있을 정도로 믿음직한 선수가 많지 않은데 어제 오클라호마와 샌안토니오의 컴파 1차전 양팀 라인업만 봐도 선수들이 기본적인 볼 핸들링 스킬들과 자신의 마크맨을 찢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단장인 랭던은 클리블랜드와의 마지막 3경기에서 커닝햄 옆에 젠킨스를 투입함으로써 어떠한 유형의 선수가 필요한지 어떠한 샤크레이터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테스트하고 파악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2옵션으로 활약해준 해리스가 이번 여름 비제한적 FA 신분이 되므로 내년에도 팀에 함께 할지도 장담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내년에 36이 되는 그에게 2옵션 역할로 의지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고 디트로이트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젊은 샤크레이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전에도 언급했던 커닝햄에게서 공을 빼앗는 것, 그리고 커닝햄이 다른 선수들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젠킨스를 마지막 3경기에서 스타팅으로 기용하면서 커닝햄 옆에 핸들러가 있었을 때 어떠한 효과들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볼 핸들링과 샤크 레이팅이 조금 되고 수비 1인분만 되더라도 던로 헌팅과 같은 수비에서의 문제점이 일부분 해결되고 공격에서는 턴오버를 줄임과 동시에 커닝햄의 공격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봤는데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커닝햄의 풀업 3점 성공률이 34%였던 것에 반해 캐치앤슛 3점은 48.8%에 달했습니다. 실질 야투 성공률도 캐치앤슛이 71% 그리고 풀업이 46.4%라는 걸 감안하면 커닝햄이 최대한 볼 유시지를 적게 가져가는 그림이 보다 더 효율적인 공격 그림이 나옵니다. 커닝햄에게서 공을 덜 쥐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공을 쥐고 있을 때 팀원들을 더 살려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다른 애들이 점수를 못 넣는데 당연히 커닝햄이 혼자 하는 거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이 팀이 한 단계 올라가려면 부침이 있더라도 다른 선수들의 성장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봅니다. 정규 시즌에서도 보면 외곽의 탐슨이나 홀랜드가 오픈되어 있음에도 킥아웃하지 않고 본인이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할 때를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년 전에 14승 거뒀던 팀이 작년에 44승하고 올해 초 예상보다 성적도 잘 나오니 선수들도 승수 쌓기에 조급해지면서 정작 올 시즌 프런트의 계획은 선수들의 단점을 조금씩 개선하면서 성장했어야 했는데 이들의 공격 포텐셜을 실전에서 미처 실험해 보기도 전에 잘하는 거에만 더 집중을 하면서 상황적으로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뒤늦게나마 해봅니다. 나중에 올릴 글과 영상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만에 하나 제대로 검증된 샤크레이터를 데려오려 한다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로테아웃된 홀랜드를 여차하면 패키지로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주제와 이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현재 디트로이트 로스터에 공격과 수비를 밸런스 있게 소화하는 선수가 없고 모 아님도 유형의 선수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후펄러지의 자료를 인용하자면 위표에서 홀랜드처럼 아예 수비에 특화되어 있거나 던로처럼 공격에만 특화되어 있는데 공격과 수비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주전 라인업을 보면 공격에서는 그래도 리그 평균보다는 높은 공격 레이팅을 기록했지만 수비 레이팅은 리그 평균보다 3명이 아래여서 종합적으로 보면 올 시즌 잘 나갈 때의 비결 중 하나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 높은 경기력을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순수 공수 밸런스 재능으로만 따지면 리그 평균에 비해 다소 미흡한 로스터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오프시즌에 디트로이트가 해야 할 로스터 구성은 어느 정도 공수에서 밸런스가 맞게 해줄 선수를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9년 만에 동부 컨퍼런스 1시드, 20년 만에 60승 달성, 18년 만에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 등등 오랜만에 디트로이트 팬으로서 행복한 시즌이었는데요. 이번 여름이 드디어 랭던을 평가하기 위한 진정한 시험 무대가 되겠습니다. 아이비 트레이드로 8계단 오른 드래프트 21픽도 가지고 있고 지난 2년 동안 젊은 코어들을 누구로 삼을지에 대한 내부 평가도 이제 슬슬 마칠 때가 된 가운데
랭던이 어떠한 행보를 이어나갈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한 오프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